안녕하십니까. 골든부동산 소장 골든 아저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을 우선시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하고 보유하면서 많이 납부하는 세금 중에 취득가, 보유, 양도에서 부과되는 세금 중에서 제일 금액이 크고 예민하게 신경 쓰이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지금까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21년도부터 개정되는 세금에 대하여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양도소득세 개편이 워낙 자주 되니까 세무회계사들도 상담을 꺼려 한다는 신종 언어로 양포세라는, 즉 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신종어까지 유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법이 그만큼 자주 바뀌고 까다롭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첫 번째로 바뀌는 양도소득세의 내용은 최고 세율의 인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양도소득세의 누진세율 구간이 1200만원 이하에서 10억 원까지 6%에서 42%로 되어 있지만 내년부터는 10억 원 초과 금액을 설정하여 45% 세율 구간을 추가하여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조정대상 지역의 중과세율을 더하면 최고 세율이 75%까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매도하고 남은 금액에서 7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현실이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 지역에 3주택을 가진 사람이 1주택을 처분하여 양도차익이 10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기본세율 45%와 중과세율 30%, 합계 75%가 양도소득세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남의 일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해운대, 수영 쪽에서는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분양권 양도소득세 강화 부분입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와 단기주택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택의 경우 단기차익 양도소득세는 현재 1년 미만일 때 양도차익의 40%이지만 내년부터는 70%를 적용하고 분양권 역시 규제지역과 관계없이 1년 미만은 70%이고 1년 이상도 60%로 상당히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이제는 단기 매매는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주택에 대한 단기 차익의 양도소득세율은 이렇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누가 단기 매매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단기 매매 제재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데 도움은 줄 것이고 내년부터 분양권 전매뿐만 아니라 부동산 단기 차익 매매는 전혀 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성행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단기 매매와 전매 거래입니다. 이런 급등장이 오더라도 이제는 단기 매매는 힘들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단기 매매를 해야 하는 사정이 있을 때는 사실 매매 차익이 별로 없고 아니면 손해를 보고 매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 매매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에 대하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에 대하여 기본세율의 10%를 중과하고 3주택자에게는 20%를 중과되지만 앞으로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최고 세율로 75%를 적용받는 매도인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은 거의 전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이곳 다주택자들도 내년 6월 1일 이후는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기간이 추가됐다는 것입니다.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인데 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4%가 적용되고 거주를 했다면 8%를 적용하여 최대 80%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는 투자 목적보다 거주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요건도 강화되었습니다. 종전에는 2주택에서 1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주택이 2년 보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바로 매도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날짜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할 것입니다. 법인들의 양도소득세 추가 인상 세율 부분입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에서 10% 추가 세율을 적용했으나 이번에 더 강화되어 20% 중과함으로 올해 안에 법인 물건을 다 처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 법인들과 갭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부동산이 폭등하였다고 예상한 정부의 조치로 보입니다. 보유세 인상으로 인하여 많은 부동산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양도소득세의 인상으로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계속 보유로 돌아서는 물건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 차익을 세금으로 다 내어버린다면 차라리 그대로 보유하면서 보유세를 부담하고 시간을 벌자고 하는 매도인이 더 많을 것입니다. 지금은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나 매수할 때 주택수 계산을 확실히 해야 낭패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2018년 9월 13일 대책부터 분양권은 대출이나 청약 시 주택수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양도소득세나 취득세에는 아직 포함되지 않아 소급하여 포함시키려고 했으나 조세 저항이 심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주택의 공급은 더 줄어들고 시장의 왜곡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없으면 기존 주택 공급도 기대하기 힘들게 되므로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 맞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가격 흐름은 또 다른 변수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자제하고 부동산 시장에 맡기는 것이 부동산 가격 왜곡의 부작용을 줄이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개편된 부동산세법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바뀌는 부분만 방송해 드렸고 다음에는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개정 부분을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으로 부동산 가율을 잡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조세 저항만 불러일으킬 뿐 부동산 가율을 잡는 데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부산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그리고 함행동 역시 자유롭지 못한 규제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실물 경기와 자영업자들을 아울성이지만 그래도 저금리와 많은 유동성으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떤 모습으로 2021년도를 맞이하게 될지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